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정입니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북한의 현직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세계의 만남이 오늘 성사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금 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두 정상이 역사적 만남을 가진 센토사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카펠라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회담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 문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40여 분간의 단독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조찬, 두 정상의 짧은 산책 등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환상적인 회담이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명을 마친 두 정상은 다시 숙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 숙소로 향하는 길은 경찰들이 교통통제에 나섰고 김 위원장 숙소인 레디스 호텔도 다시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두 정상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4분쯤 이곳 카펠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다. 좋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관행이 때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체류와 오늘 역사적 미북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곧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 출국 시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후 5시쯤 기자회견을 가진 뒤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센토사 섬 현지에서 김지아 기자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서로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식까지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텐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만남, 두 정상의 합의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전문가 네 분과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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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두 정상이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I'll be giving a news conference at 2:30, which is in a little bit less than 2 hours, and we'll discuss this at great length. In the meantime, I believe that they'll be handing it out on behalf of Chairman Kim and myself, and we're both very honored to sign the document. Thank you.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네, 조금 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두 정상의 앞에는 공동 합의문이 놓여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일정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오늘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오늘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진척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하게 됐다면서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김정몽 교수님, 먼저 이 아직 합의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의 조금 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하나씩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만족한 걸 봐서는 CVID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만족한 걸 봐서는 바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CVIG가 되겠죠. CVIG, 개런티 부분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불가역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려면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게 만들려면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공격을 못하게 되겠죠. 아마도 투자 문제까지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합의문이 서명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CVI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뜻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인데
이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CVID 중에서도 V, 검증 가능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도대체 얼만큼 많은 그 핵무기와 핵 물질 그리고 이제 핵 시설 또 핵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다 믿을 수 없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제네바 합의 때부터 IAEA에 신고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현재의 북한의 핵 능력을 이루어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또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핵 폐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불가역적으로 폐기가 됐는지 또는 그 인력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어떤 그 핵 부분에 종사하더라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데까지 와 있는지를 검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검증 가능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사일 기지와 핵시설이 북쪽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았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아마 검증에 관한 큰 틀에서 이제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늘 합의문에 명시했을까 하는 부분 좀 의문이 되는데요. 이전에 그 이란 핵협상을 보더라도 이 검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그 합의문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북 회담이 처음 시작된 지는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 검증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문에 담았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구체적 내용까지는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다만 검증의 방향에 있어서 북한이 공개하는 장소뿐만이 아닌 미국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원하는 장소에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에는 북한이 좀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는 잠시 후 진행될 이 양측의 기자회견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일단 만족은 한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 보면 일단 세 가지의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이 합의문에 서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 보도문이나 성명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양쪽 정상이 기존에 서명을 했고 이 서명한 것은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가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의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을 텐데 그만큼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단순한 언론 보도문이나 성명보다는 더 구체적인 합의 또 그 구속력 있는 합의를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명시적인 몇 가지의 추상적 합의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 즉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명 정도의 우리가 전문적인 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보면 자세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은 이제 조금 전 모습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명식을 마친 뒤에 이제 자신의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이 보이고 있는데 김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일단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장면을 본다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엉뚱한 걸 많이 물을 겁니다. 뭐 원비어 사건도 물어볼 거고 뭐 인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황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낮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김 위원장의 숙소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위원님.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 공동 기자회견이 아니라 혼자서 단독 기자회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김 위원장이 일단 숙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오늘 예. 5시에 팍스뉴스와 독점 인터뷰를 하기로 이야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할지 예. 아니면 이제 팍스뉴스와 독점으로 할지 이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일단 숙소로 갔는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고 그 평양으로 들어갈 중국 항공 그 비행기 국제항공에 그렇습니다. 실려졌던 비행기죠. 그 중국 항공이 예. 지금 비행기가 1시 반쯤에 베이징을 출발해서 지금 예. 이쪽 싱가포르로 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 네. 7시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7시쯤 그렇습니다. 도착이죠. 그렇다면 예. 그 김정은 위원장 출발 시간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의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한다면 한 8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8시쯤에 이제 출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 정상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싱가포르를 예. 떠나서 각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일정은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숙소에서 휴식을 할 것 같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아마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현재 시각이 한국 시각으로 3시 19분을 지나고 있고 이제 싱가포르 현지 시각이 2시 18분인데 19시가 돼서야 이제 싱가포르 시각으로 중국 항공기가 도착을 한다면은 이 시간이 좀 많이 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인 공동 언론 발표가 예. 아닌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은 아직까지 할 가능성이 네.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때 약 2시간 후에 예. 이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했는데 예. 그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일 가능성이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호텔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밤에 사실 현지 기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식물원을 방문을 하면서 뭐 난데없이 추격전 아닌 추격전도 벌어졌는데 이 남는 시간에 혹시 이 식물원 방문과 같은 깜짝 뭐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예. 최대 관심사는 뭐 수차례 밝혔지만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예. 뭐 식물원을 비롯해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그 전망대에 가서 예. 싱가포르의 야경도 감상을 하고 전체 모습을 그렇습니다. 이제 봤죠. 마치 자기 아버지가 상하이에 있는 동방명주 탑에 올라가서 예. 상해의 야경을 보고 천지개벽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싱가포르의 야경을 이제 감상을 하고 예. 나도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 의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 그 차이나 에어의 그 비행기가 네. 7시경에 도착을 하면 급유하고 하면 도착해도 바로 출발 못해요. 급유하고 또 정비하고 예.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야 그래서 되거든요. 뭐 최소 8시는 이제 출발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오후 이 시간부터 조금 잠시 쉬고 예. 아마도 또 싱가포르의 어떤 산업 현장이라든지 어떤 생산 싱가포르는 사실 생산 기지보다는 어떤 그 물류로 불을 측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예.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북한에게 벤치마킹할 것인가 하는 좀 예. 구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와 만찬을 한 후에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박사님은? 사실 싱가포르 오기 전에도 방문한 곳이 경제 시찰이었어요. 네. 수산물 시장을 갔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4월 20일 날 예. 당 중앙위 전화를 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네. 경제 중시로 전략적 전환을 한다고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경제 부문으로 가는데 김정일 위원장부터 네. 김정은 위원장까지 가장 자기들이 꿈꾼 바로 이상적인 그런 그 경제 발전 모델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고 낮은 선봉지대도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똑같이 면적을 만들어서 예. 개발하려 했지만 사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예.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 자기가 여러 군데를 좀 본 다음에 예. 그걸 그대로 그 벤치마킹을 하고 하려고 이제 아마도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나가서 어디 또 다른 다른 지역을 뭐 항구나 이런 데를 볼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북한이 현재 지형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 예. 열차도 부산에서부터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열차도 이제 그 북한을 통과해야 되지만 예. 물류 기지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는 부동항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싱가포르의 그 물류 기지를 눈여겨본 다음에 예. 북한을 물류 기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대하고 싶다.
뭐 백악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뭐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떤 성공적인 부분이 물론 뭐 CVID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다음 회담 날짜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하는 것은 회담이 이제는 정상화됐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 워싱턴 회담을 잡았다고 한다면 제가 예상할 때 한 9월쯤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제 이번 회담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과 함께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9월 달에 일단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오자면 실제로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북핵 폐기와라든지 ICBM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실어 와야 되거든요. 즉 프론트 로딩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먼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들을 먼저 미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들을 실제 다음 워싱턴 회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천군만마나 다름없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합의를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백악관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또 평양으로 초대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그 합의문에 장소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부르겠다고 한 것도 이제 서명식이 끝난 후에 한 기자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부를 것이냐 그랬더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번 회담의 결과가 아직 뭐 합의문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 내용이 진전되는 과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만남이 이 양측의 정상회담이 한 차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I think it's a process. I've told you that many times before. I think it's not a one-meeting deal. Summit does go well. Will you be invi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United States? Well, the answer is yes to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회담이 잘 된다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뭐 실제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 같네요. 자, 6.15 공동선언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2차 아니죠. 올해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다가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합의문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나간다. 이런 포괄적인 문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양과 워싱턴을 각각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외신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조금 전 서명을 한 미북 공동 합의문의 내용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사실 북한의 체제 보장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던 부분인데 뭐 양측의 웃음 띤 얼굴로 봐서 이 내용이 뭐 당연히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 들어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 북한의 체제 보장 약속이 안 되면 북한의 핵 폐기도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개는 교환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그 CVID를 해주고 어느 한쪽은 CVIG를 하지 않아서는 이 합의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체제 보장을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체제 보장에 신뢰를 줄 거냐. 70년 동안 사실은 뭐 우리와 같이 북한과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전쟁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 합의문 사인으로 어떻게 그 김정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수교라든지 그런 데까지 어떤 그 아웃라인을 다 잡은 것은 아니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서로 간에 그 워싱턴과 평양을 방문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과연 그러면 그냥 갈 거냐? 그러니까요.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가면 사실은 좀 모양새가 좀 빠지겠죠. 그래서 뭔가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워싱턴에 올 때 핵탄두 그리고 핵미사일 몇 개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내가 평양에 갈 때는 대단한 어떤 경제적 지원의 선물을 가지고 갈게. 뭐 이런 것 정도까지도 지금 합의가 된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 공동 합의문의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통신사 AFP 보도인데 이 공동 합의문의 내용 중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합의문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된 내용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 이 체제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제를 보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한다는 게 우리말 때문에 우리말의 의미는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지탱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Security Assurance라는 단어는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은 이제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합의 때도 미국은 뭐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미국, 영국, 러시아가 확약해 주었던 우크라이나의 안보 역시 영토적 보전,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제 보장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체제 보장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합의문의 내용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적대시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불가침 아마 협정을 맺는 것 같거든요. 사실 남북 간에는 이제 불가침 협정이 체결돼 있죠. 그렇죠. 지난번 이제 2차 판문점 회담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불가침의 문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어떤 망시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기본적으로 이제 허약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번 회담 내용이 보면 실제로 그런 불가침에 대한 어떤 명백한 어떤 미국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의 의미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진전된 의미로는 나중에 국교 수교의 어떤 의미까지도 있겠죠. 사실 미국과 북한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를 이어왔고 이 체제 보장에 군사 위협 해소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멈춰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번에는 그 전략 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아마도 그 논의가 안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한미군 이슈는 뭐 아예 다루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게 논의됐으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북한 비핵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 보장 문제는 그 벌써 94년도 미북 간의 그 제네바 핵합의 때부터 미국이 북한을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현재 당장 이익대표부를 개선한 다음에 그걸 대사관으로 격상시킨다까지 명문한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추가로 체제 보장에 이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가 있지만 그것보다 또 더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흔들지 않겠다. 흔들지 않겠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이고 능력이지만 그것을 또 흔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CIA가 반군을 지원한다든지 반군단체를 창설시켜가지고 거기에 자금을 댄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반군이었던 탈레반에게 CIA가 지원을 했죠. 그 탈레반이 다시 이제 아프간 정권을 잡았는데 그게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전쟁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반군단체를 만들고 반군을 지원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공작들이 사실은 있어 왔던 것도 일부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흔들지도 않겠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복용식 교수님 새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번에 양측이 뭐 서로의 회담에 대해 그리고 합의문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70년 가까운 적대 관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9.19 공동성명을 합의한 뒤에 이제 갑자기 BDA, 방코델타 아시아의
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신뢰가 깨졌었잖아요.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그런 의심이 없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불신이 골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정상이 만나서談判을 했어야만 물꼬가 트이는 예. 그런 성격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동결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보다도 작은 돈인데 북한이 왜 이렇게 집착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예. 뭐 박찬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의 이제 계약금보다 작은 돈을 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나왔던 예. 것은 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트럼프식의 북한 연계 정책이 이번에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오찬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일단 사실 햄버거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찬? 저는 처음부터 예. 햄버거를 먹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햄버거 발언도 사실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살짝 좀 부정적으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을 좀 예.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비핵화로 이끌려고 그러면 예. 햄버거를 먹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식으로 아주 풀코스로 해서 예. 아주 좋은 식사를 양 정상이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메뉴들을 보면은 아보카도 샐러드에 메인 코스는 레드와인 소스 소갈비, 볶음밥, 대구조림, 네. 한식 양식이 같이 그렇죠. 올라왔어요? 이번에 이제 예. 그 정상회담을 보면 사실 이제 미국 예. 측이 북한을 굉장히 배려한 모습들이 좀 보여져요. 특히 이제 예. 메뉴 선정에 있어서도 양식과 한식을 겸해서 일단 메뉴를 준비를 했고. 예.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자리 배치를 보면 예. 사실 상석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자리가 상석입니다. 예. 즉 테이블에 앉아서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는 데가 상석이거든요.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도 많고 네. 또 나라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석에 앉아야 되지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측 북측에다가 상석을 배려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아마 미국 측에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어떤 북측을 배려한 것 같고 이번에 회담의 전체적으로 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차도 구경시켜줬잖아요. 예. 비스트를 구경시켜주면서 예. 했는 걸 보면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사소한 배려를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좀 어떤 면에서 예. 회담을 성공시키려 했던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저 바로 예. 오늘 오찬의 만찬에서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스트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차량, 이 차량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김정일 위원장의 차량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탑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예. 만한 일입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예.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타나 싶었어요. 글쎄요, 아니 예. 어떻게 보면 현재 회담 상대방이고 지난 70년간 적국했는데 예. 적국의 그 수장의 자동차를 갖다 구경한다는 건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차량 왜 구경했을까요? 근데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참 재밌는 것이 예. 그 문 한번 열어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도 보여주고 아니 저 차량을 만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상으로 예, 보니까 예, 만지고 내부도 구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차도 태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하지 않으면 남의 예. 차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스트라고 하는 저 차가 저게 마리 승용차지 높이가 SUV하고 보다 더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높이가 SUV에다가 예. 뒤에 그냥 트렁크만 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엄청나게 타이어 한번 보십시오. 저게 럼플렛 타이어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게 총알이 또 못 뚫는 그런 타이어예요. 저런 엄청난 그 차의 내부를 내가 이 정도 방어하고 다녀 예. 라고 한 속살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당신을 신뢰한다 라는 신뢰한다. 어떤 나 오늘 예. 완전하게 당신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홍영식 교수님, 이게 사실 의전상으로는 좀 이해가 쉽진 않은 상황인데 각본에 없는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죠?
근데 아주 트럼프다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에는 파격을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계속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기존 정치인과는 다르다. 그런 비주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파격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굉장히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 국제정치 질서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이단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압하는, 편안하게 제압하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보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더 큰 버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저런 행동 자체가 보면 일단 당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저 속을 들여다 보여준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속살을 보여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안쪽을 본 아마 다른 나라 정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말 당신한테 내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잘해보자.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즉흥적인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정상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서로에 대한 악담을 쏟아냈었는데 이렇게 차량을 구경시켜주는 장면이 연출이 될지 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이국의 늑살인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이 표현이 방송으로 여과 없이 제가 말하기 힘들 만큼 뭐 로켓맨은 그렇다 쳐도 늘다리 뭐 미치 땡땡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오늘 만남을 보면은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근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정상 간의 케미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간도 내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일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을 당선되자마자 워싱턴, 미국으로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골프 회동도 하고 정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 이제 골프장 에 들어가가지고 샌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가지고 껄껄 웃는 모습까지도 방영이 됐는데 결국에 무역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미국이 사실 일본의 뒤통수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사실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미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으로 북한을 소위 다룰 때 얼마나 고려할지 지금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차도에 보여주면서 잘 대접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할 사항이 많은 것 같다. 비록 이번에 포괄적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디테일을 이제 협상을 해나갈 겁니다.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계속 이제 협상을 나갈 텐데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잘 이렇게 구호 살바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자, 두 사람이 만난 시각이 이제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입니다. 만난 지 5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t's my honor and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국민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모두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한 말이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 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뭐 언론 보도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북한 그 자신들이 사실은 그 70년 동안 북한 정권을 유지해왔던 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일으켜서 근데 미국은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저 미국에게 또 너무 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잔인한 사람들에게 내 가족, 내 부인, 내 아이들을 뺏겨서 정말 우리가 그 6.25 때 미국을 반미하는 그 북한의 그 선전 그 박물관 이런 걸 잠시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못이나 정으로 머리를 뭐 깨서 죽인다 뭐 이런 어떤 그 선전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잔인한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이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지금 좀 굶더라도 우리 참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70년을 지탱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관행, 그 사실은 그 관행이란 것은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 또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깨서 아니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미국과 손을 잡는단 말이냐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아직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걸 극복했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라는 것은 미국이 그 대북 적대적 정책을 했고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웠다 하는 얘기를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데 현재 주어와 목적어가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대미 비난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한 자아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에는 왜냐면은 김일성의 유운을 받들어서 지금 북한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을 갖고선 우리 발목을 우리가 그동안 잡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 즉 아버지 때 했던 것들이 보면 결국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합의 자체가 깨졌잖아요. 지금 남북 지난번 판문점 선언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많은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국 당신들 때문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이번도 보면 그동안 북미 간에도 사실 합의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런 걸 좀 애둘러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좀 양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뒷변에 보면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 북한 내부의 어떤 것들도 겨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측을 또 겨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외신 내용입니다. 오늘 합의한 이 문서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AFP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 방송 시작 부분에서 CVID는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언급이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저게 언급이 안 됐다면은 뭐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환상적이었다. 뭐 기대 이상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CVID가 포함이 안 됐다면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게 채널 고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상회담 때 우리 합의를 봤다. 이런 그 내용들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을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VID라는 내용을 그대로 담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를 피하고 내용만 담는 식으로 절충을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측에서도 이제 체면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체제 안정의 보검이라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리 절대 그 권력이라도 쉽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유훈의 실현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이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군축 차원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이고 그 대가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대의 유언을 받드는 결정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미국이 이야기하는 CVID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엔 이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CVID가 실제 이 공동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면은 당장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요. 미국 정치계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CVID는 용어가 포함이 안 됐다 한다면 그 내용 속에 좀 녹아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도 그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내용 속에는 일단 좀 녹아져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 측에서 딱 CVID라고 이걸 자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끝까지 좀 거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그동안 그렇죠. 있었고. 왜냐하면 딱 CVID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본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으로 봐서는 실제로 이것의 어떤 준하는 내용들 자체가 이 전체 합의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 표현은 없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CVID 중에서 C와 V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도 합의한 사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V까지는 가능한데 아마도 걸리는 것이 그렇다면 I에 걸렸을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과학 기술자들을 전직시켜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든가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죠. 해외로 그 양반들을 밖으로 보내서 다른 직업을 줘야 되는데 이건 북한이 합격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CVID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CV까지는 되고 아마 I 문제는 아마 차기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V가 중요하다고 했고 이 김 교수님은 I 되돌릴 수 없는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 과거 구소련 과학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이 핵실험, 핵 연구를 더 이상 못하게 한 조치를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이게 1991년도에 이제 미국 상원의 런 루가 법안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4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핵과학자들은 전부 다 전직을 시켜서 당시에 핵탄두를 한 7,000기 정도를 이제 폐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만들 수 있는 인력을 일단 다른 걸로 전직을 해야지만이 불가역적인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핵과학자들을 이제 지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지 지금 한 북한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핵과학자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전체 핵 인력은 한 15,000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을 특정화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나라 보내든지 다른 걸 전직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앞으로 아마 좀 장기적인 어떤 과제로서 설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외신 보도를 토대로 이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저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합의한 문서는 판문점 선언이란 명칭을 썼었고 오늘 합의문은 뭐 싱가포르 선언이 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센토사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 싱가포르 또는 뭐 카펠라 선언이 될 수도 있고 그 호텔 이름이라서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은데 센토사 섬 말타 선언 뭐 얄타 회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도시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다 했으니까 센토사 선언 뭐 센토사 선언으로 예측을 그 정도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센토사 선언이 우리 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나중에 후세의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
왜냐 너무 중요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역사로 바뀌는데 뭐 그렇게 되기를 지금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좀 소망해 봅니다. 뭐 지금 AP에서는 합의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공 교수님, 이런 합의문의 명칭은 이 주최국 양측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제 과정. 이름을 붙이는. 되게 이제 그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한 장소 이름을 많이 쓰죠. 네. 몰타 선언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 아니면은 센토사 그 선언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어떤 선언이 될 것이다? 아마 센토사 작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 선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뭐 자기네가 뭐 2천만 불인가 썼다 그렇지 않습니까? 161억 원을 그렇죠. 그러면 돈값을 해야죠. 그럼 아마 싱가포르라는 이름을 넣고 싶을 거예요.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 선언이 안 되겠네 생각을. 근데 뭐 그런 값어치를 생각하면은 그 161억 원을 썼지만 그보다 더한 이미 홍보 효과를 본 거 아닙니까? 이 홍보 효과는 그 지금 이제 2천만 싱가포르 달러란 말인데 160억 원. 우리가 사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올림픽만 해도 수조 원 썼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이전에 서울올림픽도 뭐 또는 우리 2002 그 한일 월드컵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물론 그게 그때도 대단한 어떤 그 경제적 또는 우리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지만은 이 싱가포르가 이번 이 회담에 대한 유치를 하고 자기들이 비용 분담을 하고 함으로써 사실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어떤 그 중견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상황. 저만 해도 당장 이번 여름에 정말 센토사에 한번 가봐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수입이라든지 또는 그 싱가포르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다. 라는 걸 홍보한 것만 해도 161억 원 전혀 아깝지 않죠. 아니 어제만 해도 어젯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그 식물원 그 각 매체에서 뭐 실시간으로 보도를 한 것도 있고요. 홍보가 엄청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더 아마 그 싱가포르의 그 현재 그 뭐랄까 관광이라든가 이 그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력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기도 어떻게 하면 싱가포르 많이 닮을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가서 평양을 또 이제 싱가포르 같이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시스템도 이제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갈마 원산 갈마 지역을 이제 그 도박장으로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카지노를 들여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싱가포르도 현재 도박 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에서 많은 것을 보고 가서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 싱가포르를 많이 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양측의 정상회담.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선 직접 양측이 합의한 문서를 공개를 할 텐데, 지금 현지에서도 이 문서에 무엇이 담길까, 뭐 외신마다 보도가 뭐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고 일치하는 내용도 있는데 곧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방금 이제 뭐 AFP에서는 그 CVID에 대한 표시는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저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현재 저 서명을 할 때 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로 간에 일단 그 만족을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서로 간의 정치적 이익이 분명히 저기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 정치적 이익이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문을 들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다. 아마도 그 야당 민주당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공격해왔던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지금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최소한 내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그동안 선대로부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개발해왔던 이 핵무기를 내가 정말 포기해야 하는 이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명분 그리고 그 오히려 더 나아가서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밝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엿봤다라고 한다면 비핵화와 그리고 체제 보장 이것들이 이 두 가지들이 명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CVIG, CVID 이렇게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녹아있는 그런 합의문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이 합의문 전문 이 일부 매체 외신 등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4가지 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문항으로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비핵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다루게 될 내용인데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서 이제 전쟁 포로 POW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쟁 포로와 전장 실종자 MIA로 표현을 합니다. 전쟁 포로와 전장 실종자 송환을 약속한다. 이렇게 담은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부터 볼게요. 지금 전장 실종자 그리고 전쟁 프로의 송환을 약속했네요. 네, 이것이 유해 발굴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재개한다는 의미까지는 뭐 확언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본 아베 총리가 이제 납치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될 것인지는 좀 이제 발표를 그 부분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석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해 송환 부분은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MIA를 Missing in Action 그래가지고 임무 수행 중에 이제 그 전사했는데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것인데 이 숫자가 아직까지 수천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DMZ 내에도 아직까지 미군 전사가 많이 있고 북한 내륙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북한이 과거에 한 구당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천 명을 갖다 발굴한다면 북한한테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할까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베 총리의 어떤 뜻 자체가 상당히 반영된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포로나 이제 여기 보면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서 이제 이 문장이 보면 결국 아마 이제 현재 그 제1교포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 갔던 사람들. 송환이라는 의미가 북쪽에 아직 살아있는 분들 있죠. 의미하는 걸 그렇죠.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동안 이제 사실은 트럼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사실은 앞으로 이제 많은 비용들을 사실은 이제 일본 측에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 자체는 보면 사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그동안 유해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마 이제 아베 총리를 의식해서 이 조항이 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핵화 부분이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덜 구체적이지 않나. 이 이외에 또 다른 문서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두 정상이 서명을 한 합의문에는 이렇게 4개 조항이 담겨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내용은 사실 CVID의 내용과 얼마나 겹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재 이 문장 그대로 보면 CVID 중에서 C만 한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만 한 것이기 때문에 검증 얘기도 이제 아직 없네요.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 올해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가지 항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된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후속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 상당히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속사항을 보통 따로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서명을 하고 끝내는지 어떻습니까, 실제? 근데 이제 공동선언문에 조가 있고 항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단정 짓기는 이르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것만 있다면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웃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유해 송환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때 사실은 북한 쪽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미군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라고 해서 함경남도에 있는 장진호 쪽으로 쑥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중공군에게 포위가 돼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흥남 1사 호텔을 하고 흥남 철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 해병 1사단과 미 2사단의 시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북한이 미국에게 유해 항구당 10만 달러씩 받고 이렇게 송환을 해주다가 중단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저 비핵화 부분에서 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판문점 선언을 우리 했을 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데 판문점 선언했을 때 우리 나왔을 그랬지 때도 않습니까? 그랬죠. 미흡하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공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로 뭉뚱그려고 진짜 세부적인 공은 일부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려고 이 정도로 마친 것 같다. 남겨둔 거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라고 그때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또 이렇게 하고 만다면 지금까지 우리 이 웃는 분위기가 아니고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후폭풍에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 세부 항목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저께 백악관 출입기자단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CVID가 없으면은 합의 안 된다. 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CVI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핵탄두나 ICBM을 반출하는 문제가 혹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ICBM 반출만 이뤄내도 사실은 반은 성공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전체를 다 줄 리는 없고 일부만 한다 하더라도 선전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도 11월 그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준비를 하면 처음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의 말은 이제 프로세스 즉 이 회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었죠. 앞으로 뭐 2차, 3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회담 자체를 이제 출발점 즉 출구 이제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회담에서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합의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번 워싱턴 회담 때 구체적인 어떤 이제 진전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다라면 오늘 만약에 저 4개 사항만 딱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일 테고 아마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들 또 액션 플랜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명문화는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문화하지 못하면 사실 북한이 안 할 수는 있는데 그 담보를 기본적으로 다음 회담 때 담보물로 일단 남겨두겠다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항을 보면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사실 북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제일 큰 걸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인데 이 내용 또한 사실은 이 합의문만 갖고서는 뭐 딱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기자회견에서 풀을 것인지 아니면 뭐 부속 조항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장까지 나온 것은 경제 제재, 최대 압박의 키포인트였던 경제 제재가 북한을 괴롭혔다는 그런 확실한 심증을 굳힌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좀 모호하게 남더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경제 제재를 신속하게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북한이다. 손해를 보는 건 북한이다. 따라서 이제 공동선언문에서 이런 것이 뭐 100%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무기를 계속 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심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 현재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그런 합의를 했고 근데 그 비핵화 부분이 현재 그 항목이 원래 비핵화 회담인데
어제 비핵화가 3번째 나오는 것 자체도 벌써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몇 번째요? 세 번째 마지막 항이었죠. 마지막 항이 4번 항이 있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 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봐서는 예. 이게 뭔가 지금 현재 회담 자체가 중간에 그냥 멈춘 그런 인식을 좀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바로 이제 후속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봐서는 현재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 왜 그러면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이 예. 북한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냐 예.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공개된 합의문 전문이 다라면 그렇죠. 왜 예. 그걸 전제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전제로 한다 그러면 예. 현재 뭐 결국 미국이 얻은 건 예. 거의 없고 북한만 얻은 게 많지 않습니까? 관계 예. 관계 정상화라든가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예. 네, 북한의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을 이제 유지한다든가 예. 이런 건 전부 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얻은 게 적고 북한만 얻은 게 많은 예. 그럼에도 왜 옛날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합의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썬킴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이 서울과 북한에서 각각 이동해서 판문점에서 수차례 만났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와서도 어제만 해도 오전, 오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놓은 게 과연 이 4개 항이 전부겠느냐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정말 이게 전부라면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김정봉 실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모든 눈은 북한의 비핵화에 쏠려 있는데 물론 북한의 관심은 비핵화는 좀 뒤로 빼고 자신들의 그 체제 안정 정권 보장 여기에 이제 쏠려 있겠죠. 그래서 북한을 좀 우대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정적인 내용을 1번과 2번에 배치하고 우리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제 3번 이후에 이제 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비핵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판문점 선언 수준으로 만약에 가름하고 만다면 판문점 선언 때도 그 4개 항 말고 부속사항이 없었죠. 공개된 그렇죠. 게. 그렇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 수준으로 가름 그냥 의지가 있다.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감을 한다. 이게 판문점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만다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뭘 갖고 올 것인지 우리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비용을 대부분을 부담시키겠다. 일본도 돈 내라. 한국에게 각오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왜 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안보 때문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의 핵을 저대로 놔두고 우리가 돈을 왜 내야 되는 것인지 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 공개된 합의문 전문에 다소 이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V matters. The V matters. We are going to ensure that we set up a system sufficiently robust that we're able to verify these outcomes, and it's only once the V happens that we'll proceed apace. 자,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이 V, 검증 가능한이란 내용인데 이렇게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비핵화 내용만 따지자면 지난 판문점 회담과 똑같은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인데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비핵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액션 플랜, 즉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단계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제재를 해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다른 게 미국이 그만큼 이 북한을 어떤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협상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북한이 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행위인데 만약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마 이제 이런 그냥 포괄적인 합의는 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스케줄, 즉 일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합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북한 측이 자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을 실제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도 기자회견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첫째는 그런 내용이 과연 합의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인지, 두 번째는 그런 것이 합의가 됐다 그래도 공동성명이라는 공식 문서에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 돼 있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국에 돌아가서 비판론자들, 야당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61억 원을 들여서 정상이 2박 3일을 묵었는데 이런 짤막한 사기양 합의를 또 아주 좋은 판타스틱 환상적인 결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게 격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발언을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담에서 성과가 없으면 회담장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엄포를 했었고 실제 오늘 현실화가 되진 않았는데 이 지난 발언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with China and others. How long will it tak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y're serious? I said maybe in the first minut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Just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1분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성과가 없다고 느낄 경우에는 회담장에서 바로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일단 공개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합의문 전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합의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합의문에 빠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이제 제외됐고 실패했다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건 뭔가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다면 그렇죠. 문서로 남겨줘도 북한이 잘 안 지키는데 그렇죠. 만약에 아까 백보 회담 그런 데 가서 잠깐 얘기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멋지게 속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 합의문이 전체라면 멋지게 속여먹었지 않았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원했던 모든 표현들을 다 얻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체제도 보장받고 앞으로 뭐 평화와 번영을 다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갑니다 지금. 뭐 속였다기보다는 기만 전술을 과거 이제 뭐 선대부터 써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야당과 미국 내 야당과 언론에서 이게 진짜 전체라면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 정부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판문점 선언이 그 딱 발표되는 순간 이거였나? 그 도보다리에서 그 감동적인 그 모습과 달리 사실 선언문은 이거였나라고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이내 북미 회담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대단한 어떤 그 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도록 우리가 넘겨주는 것이겠지. 설마 그렇겠지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3일 날 정상회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엎었을 때 즉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판문점 북측 지역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나서 다시 이걸 또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사실 저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만약에 만족치 못하면 이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단 말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면은 북한을 놔둘 수 없다.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코피 작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레드라인이 바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인데 그러면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일단 미국의 안보는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공격할 수 없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북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 든든한 어떤 동맹이었던 이 미군이 북한과 적대적인 어떤 그 노선상에 설 수가 없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만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뭐 그런 관측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합의문에서 또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대를 하겠다. 사실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올해 가을에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 이게 사실 명시가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초청을 한다면 이런 내용 정도는 합의문에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미북 간에 또 6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합의를 했어요. 그때 보면 뭔가 사찰 관련해서도 돼 있고,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도 지금 못 간,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제 그 예전에 합의 자체를 플러스 알파해서 하면 충분히 이제 될 텐데, 문제는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서 굉장히 어떤 이 상당히 상징적인 합의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측면이 사실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다음 회담에서의 어떤 구체 합의 내용들을 좀 더 하기 위한 것,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워싱턴을 초청할 것이라는 한 게, 그럼 워싱턴을 초청해서 뭔가 또 구체적인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편을 사실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근데 이제 과연 이 합의 내용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과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과연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걸로 받아들인다라면 이 미북 회담의 어떤 분위기가 좀 식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안한 그런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 세 번 회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의심을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는 뭐 엉성하게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그걸 계속 끌어가가지고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을 갖다가 집중해서 자기가 탄핵받거나 자기가 특검에 조사받는 것을 좀 묘면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의심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 합의가 이렇게 부실하다 그러면 우리 의심이 맞을 수도 있다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합의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2차 회담에서 정한다. 2차 회담에서 정한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저러고 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북 양 정상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일단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고,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카펠라 호텔을 나와서 본인이 묵고 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도착해 일단 호텔에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다,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 이 중국 국제항공 소속의 항공기를 타고선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혹시 베이징에 머무르면서 누군가를, 시진핑 주석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직접 최고 통치자가 나선다는 것, 그리고 설명을 한다는 것에는 일정 부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번에 중국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외무상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철 통전부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공동선언문 문항이 전부라면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는데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났는데요. 그 싱가포르 선언이다, 역사적인 선언이다 한다면 싱가포르 정부야 그것을 클레임, 이름을 새기고 싶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오래오래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잘못된 공동선언문으로 기억된다면 굳이 국가명을 거기에 붙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호텔명이 이제 중요한 어떤 합의문에 사용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그럼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일본 이엔화를 이제 절상하는 그런 합의가 이제 호텔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도 이 공동 합의문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보면서 이것을 국가명을 클레임할 것이냐 아니면 호텔 이름을 자꾸 쓸 것이냐 호텔증은 그냥 섬 이름을 쓸 것이냐 아마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이 서명의 의미가 앞으로 퇴색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든다면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내려서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고 뭐 리용호 외무상이나 리수용 부위원장 정도가 베이징에 내려서 혹시 뭐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높죠. 중국에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미국 정상회담을 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그걸 설명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리수용을 보내든 이동철을 보내든 중국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설명하는데 언제 설명하는가 문제인데 그 비행기가 여러 대 오니까 그중에 한 대가 베이징에 들려서 바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바로 시진핑을 만나 가지고 오히려 잘 안 됐다면 회담이. 그러면 아마 형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도 그래도 쌍방간에 잘 웃고 지나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피곤도 하고 평양으로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렇게 이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나서 뭔가 조금 뒤통수를 치는 그런 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그래서 그건 좀 자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리수용 그 외무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비행기가 2대가 떴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중국에 머무르는 조 그리고 북한으로 바로 가는 조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이 공동 합의문의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국무회의 때 한 발언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이 회담에 대해 누구보다 이 회담에 대해 기대를 갖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봤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어젯밤을 설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회담을 이제 주시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합의문 전문 현재 못 본 상태에서 양 정상이 미국 간 양 정상이 그래도 상당히 그 만족해하고 또 쌍방간에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또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일단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테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실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비핵화 문제에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일말의 또 불안감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합의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사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종전선언까지 갈 것이냐를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왔고
이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기대를 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종전선언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일단 이 합의문 사항을 보면은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이 이제 제1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이제 애들러서 표현이 됐고 평화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미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적대 관계를 청산을 어떤 형식이든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을 정말 정상들 간에서 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했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인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열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 이야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 합의문에 이제 4개 사항뿐만 아니라 전문과 또 밑에 있는 이제 후문으로 이어져 있는데 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회담의 역사적 의미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비핵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 이것들이 있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런 회담에서 성과를 빨리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그다음에 북한 측이 조속한 실무회담을 연다, 이런 합의가 이제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전체로 보면 아마 이제 좀 포괄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번 회담은 시작이다. 그리고 2차, 3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좀 이제 여기에 녹여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위원장, 부위원장 간의 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제 후속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이제부터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땐 걸어요. 한참을 걷다 보면 시원하게 무릎이 나가. 우리는 소화 안 될 땐 애쓰지 말고 베나치오.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조식 왜 이래? 방은 왜 이래? 평점 좋았는데. 에? 리뷰가 1개? 호텔 평점 낚이기 싫다면 트립하고 써보세요. 믿을 수 없는 리뷰는 쏙 빼고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 리뷰는 샥 모으고, 이게 바로 트립하고. 호텔 가격은 물론 조건까지 까다롭게 고르세요. 호텔 트립하고. 허구날 땐데니 한비크레이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네, 미국 정상회담 특보 저희가 진행해 드렸는데 패널 분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